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50년 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어떻게 로봇 혁명의 숨은 주역이 되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빠져들어 보시죠. 이게 왜냐면요, 시장이 아직 눈치채지도 못한 사이에 정말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신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회사의 미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를 좀 들여다봐야 해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 변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시면 2023년에 한국프렌지공업이라는 좀 오래된 느낌의 이름이 한국무브넥스로 바뀌었죠.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낡은 산업시대의 이미지를 벗고 차세대 모빌리티로 간다. 이런 명확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전 이름이 프렌지라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회사의 진짜 주력 사업은 플랜지가 아닙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하프샤프트나 엑슬 같은 핵심 부품들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엔진이나 모터의 힘을 바퀴까지 전달해주는 자동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바로 그 심장 같은 부품들이죠. 수십 년간 자동차를 움직여온 바로 그 기술입니다. 그리고 매출의 99% 이상이 여기서 나와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자동차 부품만 만들던 이 기술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이 로봇이라는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됐을까요? 네, 맞아요. 이들의 미래는 더 이상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두 발로 걷고 뛰고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는 겁니다. 바로 현대차 그룹의 자랑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아틀라스 로봇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보한 휴머노이드 로봇 중 하나잖아요. 점프하고 공중제비 돌고. 한국 무브넥스가 바로 이 아틀라스 로봇에 숨겨진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잠재적 파트너라는 겁니다. 아니, 자동차 부품이랑 로봇 다리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핵심은 바로 기술의 이전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엑슬은 엄청난 엔진힘이랑 도로 충격을 다 견뎌내야 하잖아요. 로봇 다리 관절도 똑같아요. 강력한 모터 힘이랑 착지할 때의 충격을 버텨야 하죠. 결국 이 어마어마한 힘을 제어하고 견디는 기술, 그 근본적인 공학적 과제가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로봇 생태계를 두고 이런 말을 해요. 현대 오토웨버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뇌와 신경이라면 한국 무브넥스는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몸체와 근육이다. 역할 분담이 확실하죠? 한쪽은 똑똑한 머리를, 다른 한쪽은 튼튼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비슷한 부품 만드는 회사가 여기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 무브넥스일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들만의 진짜 비밀 병기죠. 왼쪽은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 오른쪽은 가족.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무브넥스는 범현대가의 일원, 그러니까 서한그룹 소속이거든요. 현대 창업주의 매제가 세운 회사예요. 말 그대로 혈맹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미래 로봇 설계도는 국가 기밀급의 보안 사항이잖아요. 기술이 유출되면 모든 게 끝장이죠. 그러니 현대차 입장에서는 외부 업체보다는 이렇게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기는 게 훨씬 안전한 겁니다. 이 신뢰가 바로 핵심 경쟁력인 거죠. 좋아요. 이제 기술도 있고 끈끈한 신뢰관계도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탄탄한 재무 기반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경쟁사들은 부채 비율이 100%, 160% 이렇게 높죠? 사업 확장을 하면서 빚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 무브넥스는 65% 수준으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나중에 로봇 부품 대량 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할 때 빚 걱정 없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총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재무적으로 튼튼한데 주가는 엄청나게 쌉니다. PBR이 0.4배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가진 땅, 공장, 기계 같은 자산 가치를 다 더한 게 1,000원이라면 주식시장에서는 400원에 팔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는 미래 성장 가능성은 거의 공짜로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 현대차 그룹의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넉넉한 자금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활용해서 회사의 가치를 폭발시킬 그들의 개인 플랜은 과연 뭘까요? 회사의 전략은 아주 명확한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재투자입니다. 지금 버는 돈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수익성이 훨씬 좋은 로봇이나 전기차 부품 전용 공장을 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분배. 그렇게 해서 고수익 사업 구조가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땐 배당 같은 주주 환원을 대폭 늘려서 이 저평가된 주가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낡은 자동차 부품 회사가 첨단 로봇 하드웨어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숨겨진 변화. 둘째, 현대차 그룹과의 혈맹이라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 지위.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야심찬 계획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탄탄한 재무 능력.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정말 강력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제 곧 로봇이 연구실 밖으로 나와 우리 세상으로 걸어 들어올 텐데요. 우리 모두가 그 로봇의 똑똑한 인공지능, 즉 뇌에만 감탄하고 있을 때 어쩌면 진짜 큰 기회는 묵묵히 그 로봇의 몸, 즉 뼈와 근육을 만드는 눈에 띄지 않는 회사들에게 있는 건 아닐까요?